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코르야 진노스케 지음, 왕엄경 옮김, 알투스에서 나온 야무지고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입니다. 저자는 청년 심리 전문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누계 판매 부수 450만 부의 밀리언셀러 작가이며 한 달에 약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심리 상담 분야의 인기 블로거입니다. 대중음악가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청년들과 소통하는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프롤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무지게, 그리고 조금은 사치스럽게. 비슷한 수입과 비슷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야채 한 봉지를 고를 때도 가격을 비교하고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고 알뜰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가끔 사고를 칩니다. 생일날에는 꼭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식사를 하고 유행하는 패션을 눈여겨보다가 계절이 바뀔 때쯤 과감하게 카드를 긁습니다. 유명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비싼 커피를 마시기 위해 서너 시간씩 길게 줄을 서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뜰살뜰 꼬박꼬박 모은 돈을 그렇게 단번에 써버릴 수 있는지. 근검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훗날 더 부자가 되어 있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모으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돈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유를 모르는 삶을 살다 보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캐치볼을 하면서 받은 공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것처럼 아끼기만 하고 경험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진정 능력 있는 플레이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라는 말은 제목을 묻다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라거나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애를 써봤자 겉돌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일의 제목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걸 찾는 노력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새로운 노력이고 야무지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젊은 시절을 여유롭게 살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야무지고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입니다. 제목처럼 조금 사치스럽더라도 야무지다면 충분히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현재 부자가 되기 어려운 자신의 문제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야무지게, 사치스럽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즐거운 일은 덥석 잡으러 가자. 자신의 빈곤감을 상승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참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고 힘든 일도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을 억누른다. 그러면 점점 자아는 혼탁해지고 진흙투성이가 되어간다. 즉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뭔가를 꾹꾹 억누르면 그 뭔가가 거무칙칙하게 발효되고 썩어서 걸쭉해진다. 그리고 그 거무칙칙한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억누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론 하고 싶은 일 중에는 세상이 비난할 만한 일도 많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잔뜩 용을 쓰고 참게 된다. 나는 즐거운 일이 뭔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 라며 참는 사람들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억누르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거무칙칙한 몹쓸 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자신이 즐거워할 일을 꽉 붙잡길 바란다. 마음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점점 자기다워진다. 자신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입 또한 늘어난다. 이는 비단 직장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주부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낭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것의 차이. 돈을 쓰자,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일에 실컷 돈을 써봤어요. 피부 관리를 하거나 오후 티타임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에 드는 옷도 실컷 사보았고요.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써도 만족감이 적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돈을 마구 쓴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진 거야. 돈을 낭비할 정도가 된다는 건 내가 돈이 좀 있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데 아직도 뭐가 더 갖고 싶은 거지? 라고 말이다. 갖고 싶은 물건을 실컷 사고 즐거운 일을 마음껏 해도 더 갖고 싶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 주술에 걸려있는 동안에는 100억이 들어와서 그 돈을 다 쓴다고 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에 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구입한 물건을 보고도 마음이 설레지 않는 때는 그냥 헛돈을 쓴 거다. 이렇게 막연한 결핍감을 채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지 말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채우는 데 쓰자.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싫어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돈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는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쓰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돈을 버는 것은 고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답해보자. 마음속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악해. 분명 나쁜 짓을 해서 번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정말 부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 편하게 돈 버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가?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편하게 돈 버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와 같은 의미다. 이 질문에 대해 교활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생 참 편하겠다. 부럽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많다. 아침 10시경에 출근했다가 오후 5시쯤에 자 그럼 먼저 갑니다. 라고 말하며 퇴근하는 중년의 임원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또 사원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은 매일 밤 유흥가에서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야, 근사한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이건 뭐지?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내놓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관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쉽게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자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가난한 상태로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회에 공헌할 수도 없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펑펑 토해낼 수 있다. 즉, 다이나믹하게 돈을 회전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돈은 착하고 저 돈은 추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그래야 돈에 대한 나의 태도도 변한다. 좋은 돈은 갖고 싶지만 추한 돈은 갖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건지 나가길 바라는 건지 헷갈리게 된다.
좋은 돈이든 나쁜 돈이든 모두 내게로 들어와라 하고 마음먹으면 돈은 단숨에 들어온다. 물론 대번에 나가기도 한다.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길을 터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도 이 흐름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돈이 들어오는 일에 좋다 나쁘다는 흑백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깨끗한 돈, 저것은 더러운 돈이라는 색을 입히지 말자. 더러운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일단 들어온다면 깨끗하고 즐겁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부자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자괴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돈, 부자에 대한 악담, 불편한 생각은 누구에게서 전해된 것일까? 혹시 지금 내가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박탈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닐까? 좋다는 감각에 민감해지기.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누구나 머리를 써서 득실을 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만두면 오히려 득이 더 많아진다.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바로 손실과 이득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다. 물론 머리를 굴려야 잘 되는 일도 많다. 하지만 머리를 써서 일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운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감성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는 대단한 일이나 거창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항상 신고 있는 신발이 진짜 마음에 드는 신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일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며 왜 좋은지 혹은 좋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자. 나만의 감성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이다.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은가? 진짜 그곳에 가고 싶은가? 진심으로 이 사람과 만나고 싶은가? 이 작가의 글을 정말로 읽고 싶은가? 나의 진심은 어떤 걸까? 자신의 마음과 조금씩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자. 타인과의 대화는 공허함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과의 대화는 진심을 깨닫게 해서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자기 주변을 마음 설레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가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 돈을 빼앗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물과 일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라는 큰 흐름을 타게 된다. 하고 싶은 것을 해보면 알게 되는 사실들. 이번 장에서는 자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모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퇴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회사를 그만두어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삶의 정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며 사는 삶이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도 어쩌면 지금의 선택지가 아닌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적당한 곳에 머무르지 마라. 지금 나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뛰쳐나와 분수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곳으로 뛰어들어 보자. 훨씬 즐겁고 더 많이 사랑받으며 더 잘하고 있는 의외로 멋진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더 소중히 아껴주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허용하자는 말이다.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만나러 가자. 그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셔보자. 동경하는 삶을 발견했다면 나의 다음 무대 진출을 허락하자.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지치고 불만스러워 하면서도 선뜻 다른 삶으로 옮겨가지는 못한다. 하지만 동경하는 삶을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호감받고 풍요를 누리고 사랑받는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나에게 다음 무대 진출을 허락하기 바란다. 일단 저지르면 인생은 움직인다. 내가 책이나 강연회에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싫은 일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지 말고 누군가 실천하는 괜찮은 방법이나 제안을 비판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것이다. 일단 해보면 정체되어 있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에 얼마나 도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상피당하기 싫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교묘하게 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가장 비슷한 일을 하며 만족하는 척한다. 예를 들면 자기가 본래 원하는 일은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하자. 어릴 때 그런 뜻을 내비쳤는데 다들 그런 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해.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잔뜩 움츠러들게 된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속으로 그럼 화가는 빼자 라고 정한다. 이렇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배제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찾아질 리가 없다. 애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과 가장 비슷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주변이라도 머물면 그런 대로 즐겁기는 하다. 하지만 자기가 정확히 하고 싶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왠지 일이 적성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 그저 그런 삶을 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두고 아직 그건 좀 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렇게 망설이며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꿈꾸던 일을 막상 시작하면 굉장한 치욕을 겪을 수 있다. 엄청나게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가능성이 없으니 좀 더 현실을 직시하라는 식의 핀잔을 듣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창피당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은 움츠려든다. 그럴수록 꿈이 이루어지는 지점과는 더 멀어지는 것이다. 꿈꾸던 일을 실행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노여움을 사게 될 수도 있고 질책을 당하거나 돈을 다 써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돌진해보자. 남들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리고 돈이란 나를 알거지로 만들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도 한다. 그때까지 얼마나 잘 버텨내는가가 관건이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싫어하는 일을 견뎌볼 필요가 있다. 뚱뚱한 사람이 날씬하고 멋진 몸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공복만큼은 견뎌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접촉하고 싶지 않은 것,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지금껏 두려워서 피해왔던 것들을 견뎌내지 않으면 진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이루어낼 수 없다.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하거나
비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등 자신이 가장 꺼려하는 일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목표한 지점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기로 작정하면 자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드러날 수 있다. 살면서 늘 피해왔던 것,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기로 결정한 순간 눈앞에 딱 들이닥친다. 이는 몹시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역시 포기할까봐 라고 말하며 후퇴하든가 그래도 나는 한다 라고 말하며 밀고 나가든가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 따라 인생의 모양새는 완전히 달라진다. 즉, 좋아하는 일인 이제껏 자신이 외면해왔던 과제를 뛰어넘기 위한 도구이며 강력한 원동력인 것이다. 마음을 열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 타인의 애정이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을 연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비와 쏟아지는 태양, 대지의 영양분이 필요하다. 식물은 그것을 흠뻑 받아들이며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애정이 필요하다. 타인의 애정, 즉 다른 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애쓰는 부류의 사람은 나는 태양의 빛도 대지의 힘도 공기의 힘도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 따위가 없어도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주위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 노력하는 길로 도망치는 것이다. 이때의 노력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도피와도 같다. 성장이란 이미 알고 있는 나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감춰져 있던 나, 잊고 있던 나, 버려두었던 나, 멋진 나, 이런 미처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일이 바로 성장이다. 나에게는 내가 만나온 사람의 수만큼 감춰진 나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것도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도 나였어 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이며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난 이런 건 잘 못해, 난 낯가림이 좀 심해 라는 말들을 자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자신 한쪽의 면일 뿐이고 그 정반대의 모습도 자신인 것이다. 나는 낯을 가려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 역시 틀림없이 당신 자신일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간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와는 달라 라고 단정해버리고 멀리하면 자신의 성장도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 또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며 힘을 팍 주고는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것 또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주눅들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비비꼬지 않고 솔직하게 살기. 멋대로 자신의 색깔을 정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뭐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라고 쿨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성장 촉진제로 삼기. 이런 노력이야말로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다. 다음은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보면서 자, 이제 이걸로 끝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고민하는 행위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자신의 어두운 면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전이 바로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이 들고 괴롭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즐겁게 시작해보세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이미 갖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일의 가치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에이, 내가 지금 어떻게 과 같이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걷어내고 나의 다음 무대에 올라보는 겁니다. 당장 편한 일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늘려가세요. 머지않아 쉬익 바람을 가르는 솔개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무지고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